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언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를 중단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일까요? 그런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대통령 주변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강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새로 나오셨는데요. 자, 하나씩 좀 봅니다. 2006년 카타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빌라가 하나 보이죠? 네. 지금 저 빌라가 누구의 빌라냐면요. 네. 최순실 씨 언니입니다. 최순덕 씨의 빌라인데요. 저 최순덕 씨가 저기서 1998년부터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 나갔다 커터칼 피습을 당했잖아요. 네. 그 피습을 당한 직후에 저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2007년에 이제 그 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네. 그때도 저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고 자, 저 장면 2006년 서울시장 네, 선거 맞습니다. 때죠. 저 직전, 그렇죠. 아이고. 네. 그리고 자, 나서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012년 뭐 대선 직전까지도 뭐 낮에 계속 거리낌 없이 다녔다가 그 당선 이후에는 아예 이제 뭐 일단 뭐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세 분도 많이 이렇게 이 곳에 드나들었다라는 그런 주민의 제보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피습 당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일 텐데 최태민 씨 가족 가게들 보니까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의 집에서 머물렀다는데 100% 확인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글쎄요, 그 시아버지 말에 따르면 고교 동창이다 대통령하고. 여고 동창이다 그런 소리를 계속 나오죠? 네, 지금 그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부터 어찌 보면 이 지금 최태민 일가하고 계속 관련성이 있어 왔다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 네. 아직 지금 말씀하셨던 저 고교 동창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정윤회 씨의 아버지, 이제 올해 88살이신데 저희 기자가 만났을 때 최순실 씨의 언니인가 누가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 동창으로 난 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는지 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 가족과 이어지는 것,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대통령 정치 입문한 1998년 이후에도 최태민 씨 일가, 특히 최순실 씨와의 모습이 대통령 주변에 깊게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75년 3월에 편지를 보내는 것, 이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편지 내용이 뭔지 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그 당시에 영예 시절이죠. 유경수 여사와 둘만 하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저 지금 최태민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처음 편지를 보냈고 3월 16일에 최태민 씨를 청와대로 네.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기록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부터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그 뒤에는 뭐 이제 최태민 목사의 뭐 그런 뭐 구국 집회나 이런 데도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지금 현재 뭐 최순실 씨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 여성지들은 이제 최태민 씨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정은 편집위원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신교 목사, 신학교 뭐 학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분이 최태민 씨랑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날 정도라고 그 당시 우먼센스라는 여성지에 소개됐던 건데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 육여사와의 영과 교감을 해서 네. 박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썼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박 대통령 깜짝 놀랐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사실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모녀 사이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서 깜짝 놀라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최태민 씨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네. 이분은 그때 뭐 얘기한 대로 불교에도 왔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처음에 만든 종교는 영세교였답니다. 영생교가 아니라 네, 영세교. 영세교인데 네. 그때 이미 영생교가 있었습니다. 조모 씨가 하는 영생교가 있었어요. 그게 좀 세가지고 영세교로 했다가 영생교로 이름을 바꿨고 네. 그 시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과 연결되고 난 다음에 구국선교회로 바꿨다가 그게 이제 한마음 이렇게 바뀌는 건데 네. 그때 저 양반이 저렇게 접근을 할 때 어떤 뭐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네.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 능력이 있었다면 저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최순실 씨 본인이 사실 1994년 우먼 센스라는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는 실제 이름이 아니라 가명을 써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76년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느낌이 참 깨끗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흐트러짐도 전혀 없고 욕심도 없다. 또 게다가 물러설 줄도 아는 분이다. 뭐 아버님도, 그러니까 이제 최태희 목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저 당시에 이제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1990년대 예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진실을 다 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흥미거리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대통령이 1998년 정치를 입문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자, 98년도에 이제 경북의 달성군에서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한 거죠. 근데 저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제 측근들의 캠프 인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눈에 티끌이 들어간.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눈에 티끌이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최순실 씨밖에 없어서 유세를 중단하고 화원에 있는 박 대통령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거기가 가창이었거든요. 네. 가창에서 화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네. 저기 후보 연설 뭐 그런 거 중단하고 돌아오라라고 한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얼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밖에 없었다. 좀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남일보가 보도하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그걸 다시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던데요. 그러니까 98년도 달성에 있었던 보궐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이 2000년도에 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때도 직접 선거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글쎄 눈에 틱거리 들어갔는데 병원을 찾아봤더니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티끌을 빼기 위해서 눈에 손을 대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없어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과연 진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갖다 말한 것일 수 있는데, 제 예를 들어보면요. 그건 저는 사람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어디 갔을 때, 네. 다른 지역에 근무할 때 제가 치과에 갈 일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알던 사람한테만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데도 거기만 찾아갑니다. 네. 그 자동차를 고치는데도 저한테 믿음을 줬던 사람. 네. 그 자동차 왜 고치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만 무려 2시간 부천에 있는 분인데, 제가 차 처음 사고 제 차를 잘 고쳐준 분, 그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 식으로 네. 제 생각에는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격,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네. 그 외의 사람 믿지 못한다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관해 네.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주 좀 이상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성격에 따라서는 좀 저도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네. 믿는 사람만 믿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만의 70년대의 거친 삶, 이거하고도 관련됐다고 봐야 되겠나요? 글쎄요, 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특별할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자꾸 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냥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지금 74년도에 문세광이 그 윤 여사를 저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분 박 대통령의 연세가 얼마셨습니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느끼는 공포는 대학을 갓 졸업한 프랑스 유학 중이었으니까 23살, 4살 때쯤이겠죠. 그렇죠. 52년생이시니까 네. 74년이면 22이네요. 네. 그러면 그때 22살의 처녀가 느낄 수 있는 공포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공포에 오게 된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태민 정도 되는 사람은 네. 그걸 짚어낼 수가 있죠. 거의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쪽도 취재를 해보면은 과거사는 거의 맞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픔이란 게 거의 비슷한데 뿌리는 들어가 보면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는 뭐 심리학의 수탁에 나오는 거니까 짚으면 잘 맞춘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에 의존을 해버리면은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최면을 했다. 최면도 사실은 아픔이나 두려움을 풀어주는데, 그걸 풀어줬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어디 아파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치과 치료가 내 모든 문제를 의사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를 범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잘 걸리는 트랩이고 일반 사람도 잘 걸리는 덫인데, 그건 아마 모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당시 그러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라는 그 부부와 함께 하는 아파트에 머물면서 이제 일을 할 정도로 이제 한 집에 사는 것, 제가 누군가와 박 대통령이 한 집에 사는 거를 상상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면은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는 연출이 됐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으로 모신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전영옥 전 의원도 가까이서 본 관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책을 써놓은 게 있군요. 아이 전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의 얘기,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좀 묘사한 게 있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네.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비행기 탈 때 얘기를 썼군요. 그러니까요. 그 블록을 그 완전히 비워놓고 하셨다는 건데 저게 막 사실이라면은 우리 박 대통령을 너무 모신 거죠.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네. 뭐랄까, 이 사람은 비슷한 건데 자꾸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네.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네. 저 이정현 대표가 가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다는데 저는 무슨 얘기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거의 일방적으로 듣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거리감을 두고 하는 시스템이 글쎄 저게 지금 박 대통령의 어떤 뭐 불행을 불러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호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정치인이나 중요한 사람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도 제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코노미석을 탄다. 그러나 옆자리는 좀 비워놓는다. 좀 공간을 넓게 쓰도록 한다. 부대 끼지 않도록 한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런 걸 본인이 원하나요? 아니 옆에서 좀 모시는 사람들에게 좀 하는 겁니까? 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지나치게 우선 저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모시는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보면 뭐 대통령의 성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용 그 전 대변인께서 그 빈좌석을 과연 표를 끊었는지 네. 이런 얘기도 자서전에 썼었고 네. 그다음에 뭐 대변인을 하면서 당연히 대변이니까 옆에서 얘기를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 같은 차를 탔는데 네. 대통령이 좀 불편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차를 탔다라는 얘기도 좀 그 책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이 이제 유경수 여사 헤어스타일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품과 정성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데 차를 타면 굉장히 빡빡한 유세 일정이나 정치 일정을 행사하던 박근혜 대표 시절이나 의원 시절에 이게 뒤에 기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이제 그 받침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기대면 좀 머리가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꼿꼿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헤어스타일 때문이다.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면모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스타일이죠. 스타일인데 네. 대중 정치인으로 나오려면 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박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냥 논에 가서 거머리 있는 논에 가서 다리 둥둥 걷어올리고 같이 모두 신고 농주도 마시고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보게 되면은 네. 새벽에 시장도 가고 전방도 우리가 땡전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네. 부지런히 달리고 사람을 썩겼다는 건 말입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은 저렇게 해야 지금 불통 대통령이랑 말이 안 나왔을 거고 지금 이 사태가 안 벌어지는 건데 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섬처럼 고립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역 씨 지금 어록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옛날에 네. 돌았던 거 저도 옛날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옆에서 보는 느낌이 좀 고립돼 있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저런 것이 지금 사태를 부는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혁 의원이 쓴 책을 보니까 이 상징적인 사진 하나를 쓰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2005년에 이제 대구의 한 행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전날이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네. 1,000원짜리 다 이 비닐 우비를 다 입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1,000원짜리 네. 이 옷. 네, 비옷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 순간에. 네. 비가 오니까 갑자기 옆에 계시던 김태현 이해봉 의원이 아니 전 대표님 뭐해? 저 대표님 모자 씌워드려야지. 그러니까 전혁 의원은 대변인으로 두 번째 네. 줄에 앉아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역 그 대변인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대변인이지 무슨 시중꾼은 아니지 않냐. 네. 이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데 이걸 왜 내가 씌워야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비가 떨어지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표가 뭐 본인을 시험하는 것처럼 전혀 비가 떨어지는데도 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결국 본인이 뭐 저거를 씌워주나 안 씌워주나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걸 굉장히 뭐 잊지 못할 사진이라고 해서 이 책에다 실어놨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마다 또 정치인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박정호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대통령은 우산 직접 들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국방부 연병장 서열할 때 비가 오니까 고령의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비를 우산을 딱 씌워준 것 때문에 논란은 많았지만 의전상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의전상 옆에 뭐 수행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네.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전에 뭐 김항식 총리 같은 경우는 비 많이 맞으면서 그 행사에 가셨던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이동하는 거를 많이 이 참모들이나 아니면은 그 행사와 밀접한 사람들하고 교감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할 때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버스, 그다음에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대형 우등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옆자리에 앉혀서 계속 무언가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네. 상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였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양당제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51대 49로 당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잘하려면 나머지 49%를 자기 편으로 끌고 오거나 네. 그분들을 중립화시켜서 힘을 뭉치지 못하게 할수록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말이거든요, 설득.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던 분들을 그 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박 대통령이 갔던 저도의 사진이 있었죠. 네. 저도 저도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네.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내가 잘한다 저도 건물 네. 처음 왔는데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진 거야. 아, 현대 건설 시절에요. 현대건설 자기 과장 때 졌다고 하면서 네. 내가 한 30년 후에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크게 질 걸 하면서 웃기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간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M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그 국책연구소의 소장을 불러서 밤에 술을 먹으면서 자기가 그 분야에 공부를 해갖고 와서 질문을 하면은 네. 이분 처음에 말문이 막혀요. 네. 그러다가 당신 그것도 몰라 하고 막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흥분해갖고 서로 막 술이 얽히면서 그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도 잘했고 박 대통령도 잘했고 다 잘했습니다. 그게 용인술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걸 잘 못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도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존 사람만 끌고 가다 보면 참사가 생깁니다. 그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습, 저게 과연 일부러 그런 거냐?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을 저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대 때부터 청와대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전부 다 모든 옆에 수행원, 비서관, 행정관들이 전부 다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자 씌워주는 것도 사실 뭐 손이 없어서 못 씌웠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최순실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뭐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도와준다고. 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인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은 저런 생활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일은 계속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경선 시절에 상대방에 있었던 그 이명박 캠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랄까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하게 합니다.